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원의 마무리 선생님과는 10번부터 할 겁니다. 전 시간에 현아쌤하고 열심히 수업 잘 들었죠? 먼저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먼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보기에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어떤 그래프예요? 봅시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그래프? 그렇죠. 얘는 정비례가 되겠죠. 정비례는 y는 ax 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a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정비례 꼴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면 a가 얘는 어때요? a의 부호는 음수가 돼서 어디를 지나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x가 증가할수록 y가 줄어드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기억번 점 마이너스 3,4를 지난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뭘?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y가 4가 나온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여기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식에다가 선생님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에다 뭘?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고요. 4분의 9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 지났죠. 여기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이니까 맞았네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일단 직선은 맞았습니다. 원점을 지나는지 봐야 되겠죠.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0,0을 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가 0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0 하면 0이죠. 그래서 y도 0 나왔습니다. 얘는 옳은 말. 그리고 얘는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는 거 잠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라고 했으니까 뭔가 분수꼴이야. 분수꼴이니까 반비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비례는 y는 x분의 a라는 꼴이잖아. x가 분모로 가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거는 x가 어디 있냐, 분자에 있냐 분모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정비례는 x가 분자에 있다는 거. 왜냐면 분모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할게요. 어떤 풍력발전소가 X시간 동안 생산한 전력량이 Y, K, WH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림은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Y는 X의 관계를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얘는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그래프? 그렇죠. 직선이죠. 직선이니까 우리는 직선인데 봐봐. 어딜 지나요? 원점 지나죠. 원점 지나니까 우리는 y는 ax 꼴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a를 구하면 되겠네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 좌표를 대입했었어. 좌표를 대입하는데 만나는 점들 넣으면 되겠죠. 여기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 넣는데 어떤 걸 넣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그렇죠. 여기 하나라도 1이 있는 게 편하잖아요. 얘는 1,750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y가 750 나오면 되겠지. 여기다 쏙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750이야. 뭐를? a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러면 a는
750인 거죠. 그래서 답은 y는 750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풍력발전소가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생산한 전력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x가 뭐예요 여러분? x가 시간입니다. 시간.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그래서 x에다 24시간 대입했을 때 y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대입합니다. 750 곱하기 24 하면 되겠네요. 그럼 750 곱하기 24를 해보자. 그럼 0을 떼놓고 생각하고 5, 4, 20 4, 7, 28 300 5, 20 7, 7, 24 그쵸? 근데 공 하나 안 붙였으니까 공 하나 붙여서 18,000이 되겠네요. 그쵸? 18,000 킬로와트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18,000 kWh 킬로와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은 자동차 연비에 관련된 문제네요. 1리터당 얼마큼가요? 1리터당 X킬로미터를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필요한 연료를 Y라고 할 때 XY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1리터 있을 때 얼만큼 갔어요? 문제 보니까 1리터 있을 때 X킬로미터를 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리터를 넣었으면 얼만큼 가는 거예요? 6리터를 넣었으면 1리터당 X를 갔으니까 6리터를 넣었으면 X에다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X 킬로미터를 간 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연료는 한 양이 Y야, Y죠? 그러면 Y리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X에다가 Y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Y 킬로미터를 이동한 거죠. Y리터를 넣었을 때 XY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같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일단 X와 Y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X랑 Y에 관련된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한 내용은 일단 X랑 Y랑 곱해놨어요. 이게 이동거리가 되겠죠. 얘가 이동거리가 되겠죠. 이동거리는 X랑 Y랑 곱한 거래요. 그러면 X랑 Y랑 식이니까 우리 한번 곱해봐요. 곱하는 게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얘는 10,3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보자. 20,15가 되고 여기는 30,10이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10,30일 때 x, y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x고 얘가 y니까 곱해주면 10 곱하기 30이어서 30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0 곱하기 15일 때도 x, y는 20 곱하기 15니까 300. 똑같네요. 그 다음에 30,10일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보니까 x랑 y가 곱한 값이 변하지가 않았어. x랑 y를 곱한 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봤더니 x, y에 를 곱하면 무조건 300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나타낸 그래프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에다가 x, y는 이제 300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항상 우리는 y는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x분의 300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단 x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면 x가 0이면 분모가 0 되니까. 또 여기 보니까 어때요?
x가 0일 때는 y값이 없죠. 그 다음 연비가 1인 1리터당 25km인 자동차가 300km를 가는 데 필요한 연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식에다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300km를 일정한 거리 300km를 이동하는 연료와 연비의 관계가 300이었으니까 똑같이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y는 x가 뭐예요? 1리터당 25km 갔어. 여기가 x였잖아. 그쵸? 이동 거리. 리터당 이동 거리. 그래서 x분의 잠시만요, 여러분. 선생님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오류가 한 번씩 나요. 그래서 저장했다가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켜야 돼. 다행히 안 없었습니다. x에다가 20을 대입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눕시다. 어떻게 돼요? 나누니까 우리 얼른 계산합시다. 300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20으로 나누니까 12가 되겠죠? 12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연료량은 12리터였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문제는 별 5개예요. 별 5개. 근데 정말 별 5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문제가 길면 길수록, 그림도 막 복잡해 보이면 보일수록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지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제 안과 학회에서 이제 우리 시력 재는 표가 있죠. 그래서 C자 모양 C형 고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얘는 1.5ml인 고리를 5m 거리에서 띄워져서 봤을 때 그 틈이 판별이 되면은 걔는 시력이 1.0이래요. 1.5ml인 고리의 틈을 5m가 떨어진 거리에서 내가 판별하면 나의 시력은 1.0인 거야. 그쵸? 이럴 때 판별이 가능한 고리의 빈틈의 폭을 x라고 했습니다. 폭을 x예요. 폭이 x예요. 시력을 y예요. 얘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 나왔죠? 반비례 한다고 했습니다. 반비례. 그럼 우리 반비례 나온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써먹어야 되겠죠. 반비례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y는 x분의 a꼴을 써먹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폭은 x라고 그랬어요. 얘가 x 1.5ml일 때 시력은 y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바로 1.5, 1.0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입을 해주니까 1.0은 1.5를 a를 1.5로 나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a만 구하면 되잖아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1.5를 곱합니다. 1.5를 곱하면 a는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y는 x분의 1.5 단 x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그럼 여기다 넣어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폭이 이제 3mm는 뭐예요? 폭은 x라고 그랬으니까 x에다가 3을 넣으면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1.5죠.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5. 시력은 0.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3번 문제 의외로 별 5개 치고는 어렵지 않았죠. 문제 다 힌트가 있었어. 반비례라고 하는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바로 알 수가 있었고, 좌표를 유추할 수 있게끔 주어졌죠. 폭과 시력을 x, y라 놓고 그 값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 값을 구했고
그래서 식을 구했고 2번 대입해서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얘도 별 5개짜리인데 별 특이한 게 없어요. 하굣길에 다인, 승혁, 채윤이가 각각 음료수 한 병씩을 사서 마셨습니다. 세 학생이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에 시간과 남아있는 음료수 양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인이부터 한번 볼까요? 다인이 어때요? 시간이 가고 있는 동안 음료수 양이 어때? 그대로죠. 먹고 있지 않는 거죠. 먹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이 줄어들었다. 뭐예요 그거는?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여기 한 번 먹었어. 한 번. 물을 마시고 있지 않다가 물을 한 번 마시고 다시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혁이는 어때요? 승혁이는 쭉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계속 물을 먹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정한 속력으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채윤이는 물을 마셨다가 잠시 멈췄어요.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먹었죠. 마셨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마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단원 마무리 나머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어땠어요? 크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